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한 용승이랑 굉장히 영향이 커. 그래서 여기는 엘니뇨는 어디서 보냐면 이 태평양,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봐요. 적도 부근의 태평양. 땡큐. 귀찮아서 안 닫았는데, 닫는 게 맞긴 하지. 땡큐. 그래서 이 적도 부근의 태평양이에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 그래서 이 지도를 봐야 돼. 일단 작년에 이제 놀라울 정도로 내가 진짜 느낀 건데, 와, 이게 놀라울 정도로 요 지도가 학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요쪽으로 이제 우리가 아시아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충 여기 있겠지. 그다음 요쪽으로 뭐가 있을까?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어요. 나도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고요. 페루가 여기 있잖아.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태평양이고, 적도는 대충 이 남아메리카의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에 걸쳐요. 이렇게. 어떠?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요쪽이 적도죠. 그쵸? 요게 적도야. 근데 이 적도 부근에 북태평양 조금이랑, 그러니까 북반구의 태평양 조금이랑 남반구의 태평양 조금, 여기서 부는 기본적인 바람은 뭘까요? 무슨 풍이 불까? 무역풍이 불죠.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평상시, 그 밑에 요거 먼저 볼게. 평상시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은 뭐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가로폭이 좁아. 그래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 근데 이 태평양은 가로폭이 넓어요. 그래서 동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동태평양에는 연안용승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승은 언제 일어나냐면, 물론 연안용승,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방향 그것도 맞는데, 이 연안에 물이 부족하면 용승이 일어나. 물이 부족하면. 근데 여기에 왜 부족하게 되냐면,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물론 에크만 수정도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 있던 물이 서쪽으로, 동쪽의 물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층수호는 동태평양의 연안용승이 일어나. 적도용승도 어디서 일어나요? 동쪽에 물이 부족하니까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적도용승 서쪽에서 안 일어나지. 왜냐면 동에서 서로 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이지만 물이 부족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 동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에서 서로 물이 빼앗겼죠. 표층의 수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연안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수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뭐냐면, 위에 엘니뇨,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넓은 범위에서 이 동태평양 여기입니다. 태평양 진짜 말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얘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지. 왜 그러냐? 워낙 동쪽에 서쪽으로 무역풍이 물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용승도 일어나는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 이퀄 무역풍 약화야. 무역풍이 약화되면 반드시 엘니뇨입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동쪽에 계속 있는 거야. 이 빨간색 고온인 물이 30도를 넘어가는 이런 물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제 이동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약해집니다. 물이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표층수온 편차, 우리 편차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편차는 지금 빼기 평균이야. 올해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야. 그래서 지금 빼기 평년, 이 양수다. 무슨 말이야? 수온 편차 양수다. 무슨 말이야? 지금 따뜻하다는 거지. 수온 편차가 커집니다.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커지겠지? 그럼 서태평양 어떨까?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뜨거워야 되는데 평상시보다는 열이 좀 덜 왔어. 따뜻한 물이 좀 덜 왔어. 그래서 서태평양 어느 지점에서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온 편차도 할 수 있겠고, 기압 편차도 할 수 있겠어. 근데 기압은 밑에 남방진동에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 가지고 웬만하면 할 거고,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크다. 평소보다 지금 올해 관측값이 더 수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입니다. 라니냐는 뭐냐?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갑자기 너무 세진 거야. 무역풍이 강화된 거. 그러면 동에서 서로 이 해류가 남적도 해류가 강해집니다.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더욱 강해지고 평상시보다 표준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것도 어떨까? 수온 편차가 이제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평년값보다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요 정도 막 말도 안 되는 수온 아닌데 여기서는 굉장히 수온이 낮아지지. 특히 요런데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데에서 용승이 세게 일어나니까 수온이 굉장히 낮다. 아니었대. 그래서 요 페루 근처 연안도 중요하고 용승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요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동태평양 요 라인, 적도 라인, 여기서 갑자기 수온이 낮아지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라니냐다. 원래 평상시에 맨 위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있으니까. 근데 엘니뇨는 뭐야? 무역풍 약화. 라니냐는 무역풍 강화. 근데 그냥 무역풍이야. 심플하게. 자, 밑에 있는 연직 수온 분포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제 그림을 3개를 그릴 거야. 평상시를 하나 그려야겠죠. 평상시를 그리면 이게 서쪽이 조금 더 높아. 그리고 따뜻한 물은 동쪽엔 조금 없거든. 이렇게 돼요, 대충. 근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유 뭐야? 엘니뇨 때는 요게 이분해져요. 양쪽이 비슷해져. 그래서 서랑 동이랑 그냥 차이가 없는 게 엘니뇨야. 라니냐는 어떻게 될까? 요 차이가 뭐 극단적으로 그렸어. 차이가 겁나 커지는 게 라니냐야. 뭐 이건 너무 심하게 그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경향성이야. 그래서 워낙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보다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고 물이 많아.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비슷해져. 서랑 동의 차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라니냐는 서쪽으로 많이 물이 갔어. 그래서 따뜻한 물이 동쪽에 거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위에 있는 빨간 라인이 뭐냐면 따뜻한 물의 라인인 거지. 따뜻한 물의 두께가 뭐랑 또 같다고 했냐면 혼합층의 두께라고 할 수도 있다 했지, 그치? 혼합층의 따뜻한 물은 수온이 안 낮아지는 그 층이 따뜻한 층일 거잖아. 그래서 국의 혼합층의 두께도,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라니냐 때 동태평양은 굉장히 바로 그냥 수온 약층일 거야. 그냥 바로 차가운 물 쭈르륵 나올 거야. 근데 엘니뇨 때는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이야.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그림이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했어. 자, 수온 연축표표 엘니뇨는 어떻게 되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좀 더 두껍습니다. 워낙 평상시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렸어. 평상시가 없어. 근데 여기 평상시는 워낙은 서쪽이 훨씬 두껍고 따뜻한 물이 동쪽에서 좀 얕아요. 근데 이거보다 두꺼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두꺼워진 거야. 그래서 만약 엘니뇨랑 라니냐만 나온다면 둘 중에서 그냥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두껍냐 얇냐를 보고, 두꺼우면 엘니뇨, 얕으면 라니냐를 보면 되고, 아니면 그래프가 평상시 엘니뇨, 평상시 라니냐야. 그럼 둘 중에 더 동태평양에서 이제 수온 따뜻한 물 깊이가 얕아. 그럼 여기가 라니냐. 뭐 이렇게 라니냐 엘니뇨 비교했던 라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가지고 두 개 비교하는 게 뭔지 파악하면 되겠다. 그 다음 내가 얘기를 안 해준 게 있는데, 여기 142가 있어. 2는 그 동경이야. 경도가 동. 그 다음에 100W 이거 뭐야? 서경이거든. 그럼 이거는 그 100W가 서쪽이야? 는 아니야. 동쪽이야. 낚시야, 낚시. 동태평양이고 얘가 서쪽이야. 이게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영국이에요. 세계사에서 보통 이상한 거의 근원은 영국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영국이 이제 유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메리카 여기 있고, 이 180도의 정반대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지들이 무려 0도야, 명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얘네가 제일 잘 나갔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0도로 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에는 이제 지구가 어찌됐든 둥그니까 360도로 쪼갤 거잖아. 그래서 정반대편은 180도고 영국보다 서쪽은 W가 붙은 거고 영국에서 동쪽은 E가 붙은 거야. 근데 태평양은 영국의 정반대편에 있거든. 그래서 서태평양은 E고요, 동태평양은 W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 뭔 말인지? 서태평양은 E고 E가 붙었어. 이스트인데 서태평양이야. W는 동태평양이야. 이 기준이 뭐냐면 영국이 영도라서 그래.
근데 영국 정반대편에 태평양 두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 180에서 이제 숫자가 커지지 않고 작아지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영국 기준으로 동쪽으로 왔다면 태평양에선 서쪽이고 영국 기준으로 서쪽으로 왔다면 태평양에선 동쪽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봤을 때 E자가 보면 뭡니까? 서태평양, W가 보면 동태평양이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진짜 막 나쁜 놈이 아니면 선생님이 막 진짜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 오른쪽에 동태평양인데 근데 난 그거 아직 못 보긴 했어. 그 오른쪽에 서태평양 놓는 경우는 아직 못 보긴 했어. 근데 만약에 E가 오른쪽에 있다. 그럼 E가 서태평양이고 W가 동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그리고 그렇게 그림 만들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연측 수온보를 보면 이 동태평양의 엘니뇨 때 보면 이제 따뜻한 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물은 온도가 거의 비슷한 거야. 혼합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혼합층이 끝나고 수온약층이 어디쯤부터 시작한다? 요쯤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니냐 때는 바로 온도가 쭉쭉 낮아지네? 그럼 요쯤부터 거의 그냥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수온약층 쭈르륵 수온약층이지. 어디까지? 심해까지 한 4도 정도까지 있어서 수온약층이야. 근데 여기서는 엘니뇨 때는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조금 깊어졌다라고 봐요. 동태평양에서. 그래서 동서방향의 등수온선의 기울기 내가 덮어놓은 거 좀 지울게. 여러분 머리에 들어갔지? 라니냐가 기울기가 엄청 큰 거고 엘니뇨는 거의 이분하게 서랑 동이 비슷해지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동서방향 등수온선 기울기 엘니뇨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동태평양의 표층수온 편차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너무 확 꺾여. 근데 이때 서쪽이 낮습니다. 어쨌든 이때 동태평양 수온 편차는 마이너스입니다.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엘니뇨 때는 평년보다는 얕아지죠. 미안해. 동태평양 기준이지.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깊어집니다. 서태평양은 그냥 서로 그냥 얘네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서로 반대야 그냥. 그러니까 동태평양에 물이 많아지면 서태평양이 적어지는 개념이라서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 서태평양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서로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고요.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집니다. 근데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 이거는 그냥 사실상 혼합층의 두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동서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차이는 작아집니다. 엘니뇨 때 서로 균등해진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동서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라니냐 때 커져요. 여기서는 서태평양에서 완전 깊어지고 동태평양이 얕아지는 게 라니냐다. 그래서 차이가 커지는 게 라니냐, 차이가 작아지는 게 엘니뇨예요. 동일한 선은 평상시에 어떻다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동태평양이 시원하고 서태평양이 따뜻해요. 평상시가. 근데 엘니뇨는 차이가 줄어드는 거고 라니냐는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남방진동, 그래서 서던 오실레이션 이렇게 하거든. 여기 나와 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말이야. 엘니뇨 스페인 말로 엘니뇨가 그 크리스마스쯤 나타난다고 해서 아기 예수 해가지고 이제 남자 아이가 엘니뇨야. 근데 라니냐는 여자 아이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크리스마스쯤 나타나는데 엘니뇨랑 그다음 남방진동, 서던 오실레이션 두 개 합쳐서 엔소라고 하는데, 자 남방진동은 엘니뇨랑 같이 갑니다. 남방진동 밑에 봐 워커 순환이 나오거든. 워커라는 사람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되냐, 따뜻한 물, 서쪽에 따뜻한 물 있잖아. 저기압이겠고 동태평양 고기압이겠지. 차가우니까. 그래서 평상시 서태평양은 저기압, 동태평양은 하강 기류로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대 태평양의 동서방향의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서에서 상승 기류 저기압, 동태평양에서 하강 기류 고기압. 이게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돌더라 바람이.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이겠지. 당연한 거야. 생각해보면 맞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 동서방향의 순환, 우리 대기대 순환은 남북 방향이야. 어찌됐든 간에 얘는 동서방향의 순환, 이 워커 순환입니다.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열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이제 동서방향의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 합니다. 근데 엘니뇨 라니냐 때 이게 좀 달라진다. 근데 엘니뇨 때 어떻게 되냐? 이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된 거죠.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라니냐 때는 평상시랑 사실은 비슷해 그냥. 근데 평상시보다 그냥 센 거야. 라니냐 때는 저기압이 더 세진 거고요. 고기압이 더 세진 거야. 동태평양 고기압 세지고 서태평양 저기압이 세진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 봐봐. 이게 달라? 그림 자체는 똑같잖아. 그래서 라니냐랑 평상시랑 이 저기압이랑 고기압 발생 위치 똑같고, 근데 강도가 강해진 거야 그냥. 강해짐. 그래서 서태평양의 강수량이 워낙보다 더 세지는 거지. 저기압이 워낙 세지니까. 그래서 홍수나 태풍,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더 세져서 건조, 가뭄이 더 세지는 거지. 근데 사실 라니냐 때는 기후가 큰 변화는 없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그냥 비가 더 많이 온다, 비가 더 적게 온다, 그 정도 차이인 거고. 근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달라져. 그래서 라니냐는 평상시랑 비슷하고 엘니뇨는 서로 완전 좀 달라지는 느낌. 완전 달라져. 그래서 이 서태평양이 갑자기 고기압이 돼.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서 고기압이 되고, 이 중앙태평양, 태평양 중앙 정도에서 사실은 중앙 정도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동쪽에서 고기압인 거거든. 근데 중앙 정도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엘니뇨 때는. 그래서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건조해져서 가뭄이 생기고요. 워낙 비가 많이 오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비 겁나 많이 와서 열대우림이잖아. 근데 거기에 엘니뇨가 오면 비가 안 와요. 근데 거기 열대우림인데 비가 갑자기 안 오면 안 되겠지. 워낙 비를 많이, 강수량이 센 곳인데 갑자기 안 오면 이제 나무들이 막 죽고 그러겠죠. 가뭄이 발생한다. 동태평양은 갑자기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가 나타나. 그러니까 워낙은 동쪽에 저기 남아메리카 페루 이런 쪽은 비가 원래 안 오는 곳이야. 비가 원래 안 오는 곳인데 갑자기 비가 오면 또 그것도 문제죠. 홍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엘니뇨는 그림이 좀 많이 달라진다. 평상시에 워커순환 그림이랑 라니나 워커순환 그림은 똑같아. 근데 그냥 더 세질 뿐이야. 근데 엘니뇨는 그림이 어떻게 돼? 완전 이상해져서 서태평양의 고기압이 생겨. 워낙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저기압인데 그 다음에 중앙 정도에서, 중앙태평양 정도에서 저기압이 생긴다는 거. 동태평양 기압은 평소보다 낮아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이 조금 달라진다. 좋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비교 이 표는 아까 봤던 거니까 좀 보면 되겠고요. 남방진동, 열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에 비해 이게 시소 마냥 약간 써있잖아. 시소처럼 하나 높아지면 하나 낮아지게 이거 계속 하는 게 남방진동이에요. 그 포인트가 딱 두 개를 집어놔. 밑에 없나? 다윈과 타이티.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포인트 두 개를 찝고 하나는 고기압이 하나 저기압이야. 고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남방진동이고요. 그다음에 엘니뇨 남방진동. 엘니뇨랑 라니냐는 수온이 변하는 거야. 사실 근데 무역풍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대기랑 연관이 있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수온 변화고 남방진동은 기압 변화인데, 근데 그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해안과 대기의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엘니뇨 남방진동, 엔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뭐 대충 이렇게 된대. 전 지구적으로 뭔가 스노우볼이 굴러가가지고 확 변화한대. 그래서 엘니뇨 때는 우리나라는 대충 이상고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반적인 스노우볼 보면 되겠죠. 태평양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하잖아. 여기서는 당연한 건데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스노우볼은 그냥 알아둘 필요는 딱히 없어. 외워둘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다른 지구의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가 생기면 뭐 특히 태평양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다 영향을 어떻게든 받는다고 봐야지.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도 패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엘니뇨랑 남방진동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윈 지점이
타히티는 중앙이거든 사실. 중앙인데 그냥 동으로 봐야 돼. 태평양 중앙 정도에 있는데 대충 그냥 동으로 봐줍시다. 상대적으로 동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시도 따뜻해. 그래서 타히티의 기압이랑 다윈의 기압이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남방진동 지수. 그렇다.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는 뭐냐?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뺀 거야. 동빼기 서야. 동빼기 서인데 뭘 뺀 거냐? 기압 편차를 뺀 거야. 동태평양, 타히티의 기압 편차에서 그 다윈,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를 뺀 거야. 동빼기 서야. 남방진동 지수 자체가 동빼기 서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졸렬하게 서 빼기 동으로 내도 할 말은 없다. 그러니까 남방진동 지수라고 안 하지 그 대신에. 가령 뭐 다윈의 기압 빼기 타히티의 기압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기압 편차. 그러면 우리가 남방진동 지수로 외운 거랑 반대가 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남방진동 지수 자체는 동빼기 서입니다. 남방진동 지수 자체가 동빼기 서야. 동서 이렇게 외우면 좋죠. 동서입니다. 동서. 동빼기 서야. 그래서 동쪽의 타히티 기압 편차 빼기 그 서쪽의 다윈의 기압 편차. 다윈은 호주에 있어요. 서태평양이고 타히티는 상대적으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워낙 남방진동 지수를 잴 때 동빼기 서야.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면 라니냐고요. 마이너스면 엘니뇨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울 거잖아. 근데 졸렬하게 남방진동 지수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우리 외운 거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파악해야 돼. 남방진동 지수 자체는 동빼기 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졸렬하게 뭐 타히티가 플러스고 다윈이 마이너스야. 그럼 다윈 빼기 타히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럼 마이너스네? 엘리뇨 아니라고. 다윈 빼기 타히티는 다윈 서태평양이고 타히티 동이니까 서 빼기 동이잖아. 그럼 우리 남방진동 지수를 반대로 거꾸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는 동 빼기 서고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엘니뇨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억해두면 좋을 거고 내신에서는 그냥 남방진동 지수 이렇게 얘기하면 동 빼기 서란 건 알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는 라니냐 마이너스는 엘니뇨인데 근데 졸렬하게 다윈 빼기 타히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남방진동 지수랑 반대예요 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냥 중요 포인트.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 이게 시소처럼 엘니뇨 때는 남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다가 라니냐 때는 플러스. 타히티랑 다윈이 이제 요게 하나 컷이면 하나 플러스 되면 하나 마이너스 되고 하나 마이너스 되면 하나 플러스 돼.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돌아가지고 얘네 차이가 굉장히 크게 핑퐁 합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소와 같이 진동한 현상 요게 남방진동. 이거는 엘니뇨랑 같이 와서 엘니뇨 남방진동이에요. 요 정도까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진짜 찐막 챕터가 뭐냐 얘야. 기상의 끝 지구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지금 하려고. 기후변화 요거는 이제 제일 어렵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상에선 최고 난도야. 이제 사실 지구과학을 수능으로 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거는 뒤에 별에서 막 난리치는 거거든. 그리고 외부나 이런 거 하면 난리쳐. 근데 그거 말고도 이 기후변화도 좀 까다롭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지구 외적 요인 요 놈이 포인트야. 여러분이 이제 79페이지를 보고 요걸 한 주라도 빨리 학습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정? 맞잖아. 맞잖아. 그냥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으면 낫다니까. 이걸 학교 수업 들을 때 훨씬 나을 거고 다음 주에 내가 시험에 이제 끼워 놓아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뭐 알아서 해야지. 어찌? 우리 갑니다. 자 가자. 자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 지구기후가 변화해. 근데 가장 큰 놈이 어떤 놈이에요? 가장 영향 많이 미치는 놈이 이산화탄소야. 중생대에 온도가 막 높았잖아. 이산화탄소를 많이 많았었어 그래. 그냥 온실기체 중에 이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크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도 같이 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죠. 얘는 사실 같이 가죠 뭐. 같이 가지 뭐. 그래서 가령 그 화산 같은 거 많이 터지잖아. 그럼 지구 내부에 있었던 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후가 이제 높아지고 막 그렇게 돼요. 기온이 높아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밑에 기후변화에 이거는 이제 지구 내부에서 어떤 물질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구 외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을 배우고 이걸 우리가 흔히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주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기후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배웁니다. 1번 자전축 방향이 있어요. 그게 세차 운동을 해. 세차 운동이 뭐냐면 이 팽이 같은 운동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팽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돌아가다가 이게 계속 돌아가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지. 팽이가 그냥 똑바로 쭉쭉 돌아가기도 하는데 떨어질 때쯤 되면 대충 이렇게도 돌잖아. 그러니까 팽이의 회전축이 회전하지. 회전축이 회전하는 자전축이 회전하는 게 세차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26,000년을 주기입니다. 이 숫자는 기억해야 돼. 26,000년 주기로 회전한다. 26,000년 뒤면 주기면 똑같아지겠지? 13,000년이면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6,500년은 뭘까? 90도 변화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졸렬하게 이 6,500년도 난 많이 봤어요. 다른 학교들에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건 이제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자전축의 경사 방향. 그러니까 현재 어떤지 보면 현재는 북반구 근일점이거든. 요 말 그대로 외워야 돼. 자, 일단 제일 먼저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 요 말을 통째로 외운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의 계절이나 그 기온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는 타원 궤도로 공전해. 타원 궤도로 돌 때 그러면 원일점이 있고 근일점이 있어. 원일점은 멀 원자야. 근일점은 가까울 근자야. 원시 근시 원거리 근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원일점은 태양부터 멀어요. 근데 원일점은 겨울이니? 아니야. 겨울 여름 뭐가 결정해? 계절은 누가 결정해? 자전축 기울기 방향이 결정해요. 이 결정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북반구랑 남반구랑은 계절이 반대예요. 왜 반대일까? 북반구는 북극점 여기가 자전축의 이제 위쪽 자전축이 자, 북극점이 태양을 보고 있어. 뭘까? 여름이야. 남극점이 태양 반대편으로 그럼 얘는 겨울이야. 그죠? 원일점이라고 해서 겨울, 근일점 여름 이거 아니라는 거야. 언제 여름이야?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의 꼭대기, 북극이 태양 쪽을 보고 있어. 그럼 이때는 여름에는 북극의 여름에는 해가 안 진다. 자, 이거 해가 질 수가 있니 여기? 자, 이게 돌아. 이게 뺑뺑뺑뺑뺑 돌아도 요거는 계속 태양 떠 있지. 이런 여름인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서 보면 태양이 그 북반구는 얼만큼 비추냐면 여기 적도 이렇게 대충 그릴게. 북반구는 요 정도가 햇빛을 받는 거고 남반구는 요만큼만 받고 있는 거야. 자, 북반구는 어떨까? 햇빛을 많이 받지. 여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1년 중에 요 자전축의 공사가 1년에 바뀌는 게 아니야. 얼마 만에 바뀐다고? 26,000년에 한 바퀴 돈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바퀴 돌 때 뭐 1도도 안 바뀌는 거잖아. 0.01도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1년 동안 똑같이 오는 거야.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온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태양 보이는 절반 끄면 이제 북반구 빨간색으로 올게. 북반구는 요만큼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럼 남반구는 요만큼 맞는 거잖아. 그럼 남반구 여름이지, 그치? 자, 근데 타원이라 하면 타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원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초점 A, 초점 B가 있어. 그래서 이 태양은 초점 중에 하나에 있어. 태양이 있는 위치가 초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태양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 여기는 제일 먼 데가 여기겠죠. 그래서 공전 궤도 중에서 타원 궤도 중에서 태양이 있는 곳에서 제일 먼 데가 원일점, 태양인데 제일 가까운 데가 근일점이야. 근데 북반구랑 그럼 남반구는 운명이 서로 반대인 거지.
봐봐. 현재는 뭐라고?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야. 그러면 겨울의 근일점인 게 무슨 말이니? 현재잖아. 겨울의 근일점이야.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이지. 여름은 어때? 자, 이게 놀랍게도 시원한 여름이야. 지금 놀랍게도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제 큰일 났지. 그렇죠. 북반구의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고 여름이 시원한 겨울이고 남반구 어떠냐? 뭐 원일점 겨울이면 추운 겨울이죠. 여름은 더운 여름이지. 현재는 어때? 연교차가? 북반구 연교차 작은 거야. 이게 작은 거야. 이게 작은 거야. 그다음에 남반구는 연교차 큽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현재 근일점 겨울이에요. 근데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근일점 여름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겨울은 어떻게 되는데? 겨울은 원일점 겨울 될 거 아니야? 추운 겨울이 되겠지.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이 되면 연교차 커지는 거예요. 현재 북반구 뭐라고? 근일점 겨울이야. 근데 이 26,000년 주기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화하는 세차 운동이 있기 때문에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가 불리해진다.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 연교차가 커요.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13,000년 지나면 그게 반대가 된다. 자, 여기에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공전에 지구 공전 방향이 몰라도 돼. 자, 지구 공전 서에서 동이야.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 세차 운동 방향은 이거만 공이 몰라도 되니까 세차 운동 방향 지구 공전 반대야. 세차 운동 방향 지구 공전 반대다. 오케이? 세차 운동 방향이 이게 북극에서 보면은 북극에서 내려다보면 공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북극에서 내려다보면 세차 운동 방향이 북쪽에서 내려다보면 시계 방향으로 보일 겁니다. 북극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다. 또 방향이 달라서 킹 맞죠? 그래서 북으로 보냐 남으로 보냐 따른데 어찌됐든 이거는 알면 좋아. 6,500년을 낸다라는 거는 이 반대가 아니라 90도씩 돌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현재 대충 표현하면 자, 이게 북극점이야. 북극점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북반구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가 태양 안 보고 있으니까 겨울이지. 왼쪽은 북반구 여름이지. 현재야. 태양 어디다 놔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태양. 왜냐면 겨울에 근일점, 여름에 원일점 되기 위해서.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자, 90도로 돕니다. 자, 지금 공전은 이렇게 한다. 자, 공전은 시계 반대야. 북극에서 보면 자, 우리가 천구의 북극성에서 내려봤다 치자. 이게 북극성에 내려왔어.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전해. 시계 반대로. 그러면 이 세차 운동은 6,500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6,500년 후거든. 6,500년 후에는 얘네들이 봄, 가을이 돼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6,500년 후에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봄, 가을이 돼. 남반구도 봄, 가을이야. 똑같아. 그러면은 여름은 언제 나타날까? 북반구 여름은? 북반구 여름은 이게 공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도니까 여기에 여름이 있을 거잖아.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 자, 6,500년 후에 북반구 여름이 이거야. 진짜 난리 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요거는 뭐가 될까요? 가을일까요? 봄일까요? 가을일까, 봄일까?
원일점에서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돌잖아. 공전 어떻게 한다고? 공전은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북극성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북극에서 떠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남극에서 보면 달라서 그래. 남극에서 보면 달라. 그래서 그건 선 넘는 것 같아. 근데 여튼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여름이었으니까 가을이 되는 거지. 봄이 아니라 가을.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에 아닌 것 같아. 6,500년은 조금 선 넘는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 6,500년 모시기를 한다, 그럼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해주세요. 6,500년 이런 걸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 부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13,000년은 솔직히 쉬워. 현재 뭐라고?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야. 그래서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은 거야. 이게 작은 거야. 남반구는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우리는 13,000년을 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볼 일이 없어. 근데 어쨌든 13,000년 후에는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의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북반구랑 남반구는 필연적으로 서로 운명이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경사가 현재는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현재 몇 도야? 현재 23.5야. 자, 이 23.5도란 수치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수능 문제 기출에서는 현재 23.5인 걸 이용해가지고 자전축 경사인 걸 이제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요인이 3개야. 자전축 경사 방향 세차 운동 1,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자체 2, 3번이 타원계도 20율이거든. 그 3가지를 막 섞어 막 섞어놓고 이거 뭐니?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23.5가 뭐다? 자전축 기울기. 근데 이게 현재는 그건데, 얘는 약 41,000년을 주기로 21.5에서 24.5로 이게 달라집니다. 21.5에서 24.5로 달라지는데, 근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위도별로 태양물사 에너지가 달라져요. 근데 심플해. 자, 이거는 남북 공통이야. 자, 이거는 이제 극단화를 하는 게 좋아.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0도라고 쳐보자. 안 기울었어. 여름이 있나요? 여름 겨울 없어요. 연교차라는 게 없어. 자, 9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180일까지 난이도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여름 절반, 겨울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북극이 이렇게 있잖아. 태양이 여기 있고 북극이 이렇게 있으면, 자, 북반구는 그냥 여름에 해가 안 져. 해가 한 번도 안 져. 겨울에 해가 아예 안 떠. 연교차가 매우 크겠죠. 이쪽 이 바라보고 있는 북반구는 매우 뜨겁게 있고, 남반구는 어떻게 있어? 아예 햇빛이 안 가. 그러다가 이제 한 바퀴 돌면 이때 또 입장 반대. 연교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이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 연교차 증가. 남북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감소. 요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 때 연교차 커짐. 기울기가 작아질 때 연교차 작아짐. 그래서 설명 어떻게 하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져. 여름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반구가 태양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기울기가 커지면 그러한 불공정함이 더 커진다는 거야. 불균등함이 더 커진다는 거야.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은 북반구나 남반구 둘 중에 하나가 태양을 계속 보고 있거나 아예 못 보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냐면 이 남쪽 하늘 중간에 떠 있는 고도. 남쪽 하늘? 좋아하잖아. 중간, 그래서 대충 12시, 12시 정오의 태양 고도야. 정오 태양 고도가 남중고도야.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으로 가잖아. 우리가 북반구라서 그렇고, 남반구에서는 사실은 동쪽에 떠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에서 서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중고도 자체가 이제 그냥 북반구에서 쓰는 용어인데,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게 남쪽 하늘에 정오에 뜨거든. 사실 우리는 12시 반 정도가 제일 높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정오에 태양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남중고도 높고 겨울엔 남중고도 낮아. 근데 자전축이 더 경사가 커지면, 그럼 남중고도가 여름에 더 높아지고 겨울이 더 낮아져. 그 갭이 더 커져. 그래서 기온이 연교차가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가 남북 공통입니다.
이거 자전축 기울기는 남북 공통이 중요해. 현재 23.5도라는 거랑 남북 공통. 북반구랑 남반구랑 입장이 똑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온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야. 뭐 2라고 나타내는 값인데 그 타원의 초점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심률이 0이면 깔끔한 원이고 0에서 1 사이면 타원입니다. 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거 지금 기하 안 하잖아. 예전에는 했어요. 기하를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0이면 원이야. 근데 이심률이 조금씩 커지면 타원이 되는 거야. 이심률이 커진다, 타원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밑에 써있구나.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진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진다. 자, 이거 할 때는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치자. 다른 조건 동일.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랑 자전축 기울기 똑같은 상황이야. 자, 그럼 근일점이 가까워지면 어떨까? 북반구 현재 어떤데? 근일점 겨울이지. 그치? 그러면 북반구에서 겨울에 근일점이잖아. 여름에 원일점이지. 겨울에 근일점 더 가까워지니까 따뜻한 겨울이겠고, 여름에는 원일점 더 멀어지니까 더 시원해지겠지. 북반구는 여기 작아진 남반구는 어떤데? 남반구는 반대야. 그래서 얘는 남북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기준이 뭐라고? 북반구 현재 북반구 뭐? 근일점 뭐? 겨울 요 말.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 이거는 이제 기준이야.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 잡아두기. 얘는 10만 년 주기로 변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온의 이심률이 커질 때 현재 상태에서 이심률만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근일점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북반구 겨울이 따뜻해지고 원일점 멀어지니까 북반구 여름이 시원해집니다. 연결차가 북반구는 작아지는데 남반구는 그 반대입니다. 기억하기. 자, 이심률이 작아질 때 근일점 거리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북반구 겨울 근일점이잖아. 근일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 겨울은 추워지고 여름은 더워집니다. 북반구 연결차는 커지는데 남반구는 어떻다? 남반구는 반대야. 남반구는 반대.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뭐냐면 거의 이게 똑같아. 이게 똑같아. 나 이게 왜 같지 않다고 해놨냐? 이게 거의 똑같아. 요 길이. 이 두 길이가 거의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궤도 이심률이 변화할 때 제일 먼 거리는 안 변해. 제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큰 반지름, 타원 내 궤도 장반지름이 안 변해. 자, 이심률 더 크게 해볼까? 어떻게 될까?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느낌. 근일점 가까워지고 원일점 더 멀어지는데 요 길이를 똑같이 그린다고 이렇게. 이게 돼?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그러니까 근일점, 원일점 사이 거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왜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근일점, 원일점 사이 거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짜부가 점점 되는 거야. 하원 궤도가.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요거 해당하는 문제 풀어볼래? 풀어볼만 할 것 같은데. 해봐. 근데 겁나 쉽네. 어려운 것도 없다. 진짜 어려운 것도 없다.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숙제를 내가 책 한번 봐도 되니 지금? 뭐야? 웬 스읍이지? 왜 그러시죠?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 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용승 침강 이거 해야 되고 원자켓 출픽도 좀 푸셔야겠죠. 내가 보고 사이즈 한번 이놈 자식들 지금 있고 예? 이건 그치 좀 꽤 됐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는 뭐 지금 아직 그리고 자 따라란 이야 조금은 하려고 했었던 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까지 했어. 그럼 원자리 출픽은 조금은 손대었나? 여기까지 했어. 네, 오케이. 뭐 나쁘진 않다.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뭘 좀 했네, 그치? 좀 했어.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어. 풀고 측정 문제 하면 되는 거고. 뭐 생각보다 막 말이 안 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일단은 자이스토리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그 엘니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자기 출픽도 원자기 출픽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지. 원자기 출픽도 엘니뇨까지 가능할까? 할 거면 해. 좋아. 원자기 출픽도 엘니뇨까지 해보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딱 그거만 집중하는 거지. 외적 요인 131페이지까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고 생각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네. 기말에 좋은 점수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